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의 미래 한 편으로 끝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최근에 가격이 오를 듯 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오를 듯 하다가 떨어지고 많이 지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어떤 투자은행은 중소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략을 전 세계에서 따라하는, 모방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비트코인 막 사서 나 주가도 좀 올리고 싶고 실적도 이제 비영업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 78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나 따라하면 황새 따라하다가 뱁새가 가랭이가 찢어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네요. 반면에 밑에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4분기 비트코인을 늘렸죠. 114%.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114%를 샀는데 더 산 거죠. 이더리움은 무려 2000% 더 샀답니다. 조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똥코인이고 쓰레기인데 이렇게까지 골드만삭스가 왜 샀을까요? 제가 여기서 계속 보여드리는 게 첫 번째 기사는 지금 말입니까? 이게 행동입니까? 엄연히 따지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따라 하는데 얘네들 다 좀비 기업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샀다가 저 세상 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공포감을 자아낼 수가 있겠죠. 반면 두 번째 이 골드만삭스는 행동입니다. 실제 산 거잖아요. 이더리움을 왕창 쟁여 놓은 거죠. 물론 고객들이 산 겁니다. 행동은 말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 같은 사람들 수십 번, 수백 번도 속일 수 있지만 행동은 그들의 실제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이런 이유들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이 전 세계 관세 전쟁, 환율 전쟁,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안 하겠네, 금리 동결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시장에 악재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강달러다. 그리고 전 세계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격이 폭락하고 재미없겠네. 지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이미 수만 개다. 그러니까 돈이 설사 나중에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코인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밈코인도 너무 많아. 이것도 팩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분산되고 실제 내가 들고 있는 코인 가격 안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떠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게 이거죠. 비트코인만 오를 증명이 됐으니까 나머지 알트는 다 쓰레기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자, 연준에서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걸. 디지털 자산 비축,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외 주요 미국산 알트코인에도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XRP 그거 맘대로 1000억 개 찍었다며. 근데 그거를 희소성도 없는데 이거를 집어넣는 게 말이 되겠어? 그러면 달러도 국채도 맘대로 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은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 이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레이어 2 지금 많아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안 그래도 힘든데 이더리움 레이어 2는 가격이 거의 밑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질 않고 있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수십 가지 이유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I don't care입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내리든 말든 돈을 얼마나 찍든 말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매일 방송을 하기 때문에 트렌드, 뉴스를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이 그냥 믿는다? 이거 맹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크립토TV는 설득하고 선동하고 이거 코인 사면 무조건 100%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코인 사면 무조건 돈 법니다. 자,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교육의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식이 쌓여야 내 안에 뭘 알아야 믿음이 생기겠죠. 특히 최근에 조정으로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뒷단에 있는 수많은 차트는 그 라울 팔의 Real Vision 그 가보시면 그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다 받을 수 있는 차트들입니다. 자, 먼저 DXY, 달러의 강도죠. 이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흰색이 지난 2017년, 그때 이제 트럼프 일기죠. 초록색이 현재의 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이 된 다음에 뭐 관세를 때리겠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강달러가 됐었죠. 이때 항상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Dollar is too strong. 이제 US 달러가 너무 강하다.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17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하고요. 돈 찍어서 달러가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아닌 거죠. 현재 이제 뭐 캐나다다, 멕시코다, 그다음 뭐 중국이다, 뭐 우리나라, 대만, 뭐 베트남 관세 줄다리기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관세 협상에서 지금 이게 무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강달러가 무기라니까요. 생각보다 높은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가 무기입니다. 무기. 이거 가지고 이제 중국 이제 소위 그 맴매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미국에서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기싸움을 엄청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소위 이게 약간 허풍도 있고요. 이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야 너희들 뭐 저 알루미늄, 철강 관세 25% 매기면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 이제 주한 미군 방위비 뭐 몇 조 니들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트럼프는 얻을 것을 다 얻어내기 위해서 채찍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근데 채찍을 휘두르고 진짜로 끝장을 본다면 미국에도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강달러는 장기적으로 절대 미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다 같이 죽자가 아니고요. 당근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 당근이 뭐냐? 그게 약달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래죠. 이거는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죠. 유동성입니다. 2016년과 2024년 비슷하죠. 이게 지금 유동성이 감소했었죠. 그리고 현재 뭐 살짝 올라왔지만 머리가 살짝 지금 내려가 있죠. 보이십니까? 유동성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뭐 별 재미 없다라는 거.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시작을 아직 안 한 거예요. 하지만 2017년 그게 지금 언제다? 2025년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그 흰색을 보시면 그 밸런스시트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흰색이 위로 올라가면 돈 더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해서 돈 찍는다는 거고요. 초록색은 중국의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 지금 역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22개월 선행 지수인데요. 이 초록색은 이게 이제 위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중국에서 금리는 인하하고 돈은 더 찍어낼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여기 초록색 22개월이면 거의 2년 선행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다? 금리를 내릴 것이고 돈을 엄청나게 또 찍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돈을 찍을 텐데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보면 한 21년, 22년, 23년, 24년 보시면 자산량이 흰색이 뭐 그냥 거기서 거기죠. 이 얘기는 뭐냐? 돈을 엄청 찍고 싶었는데 돈을 못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최근까지도 돈을 시원하게 찍고 싶었고 금리는 더 내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다? 강달러 때문에 돈을 찍을 수가 없어요. 달러가 강한데 지금도 위안화가 약합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더 찍는다? 금리 인하를 더 한다? 그러면 인민 그 위안화가 휴지 조각 되잖아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건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입니다. 어찌됐건 뭐 이제 세증 막 휘두르고요. 뭐 겁 주고 여러 가지 해서 얻을 거 다 얻어내야겠죠. 관세 협상이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관세 부과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1년간 부과했다가 캐나다나 멕시코는 그것을 이제 관세를 이제 철회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식의 공포를 줘야죠. 전 세계 줘야 얻어낼 걸 순순히 뭐 일본 이시바 총리도 가가지고 막 선물 바치고 했잖아요. 지금 그 단계다. 하지만 이 협상들이 타결이 된 이후 이게 언제가 될 것이다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올해 어느 시점 미국의 유동성이 결국 증가한다.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요. 달러도 더 찍을 수밖에 없다. 그때야 비로소 중국은 살았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유럽도 안 좋고요. 캐나다, 멕시코 전 세계 지금 경제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찍어낼 것이다. 글로벌 M2, 글로벌 유동성이죠. 이것도 보시면 2016년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별로 이렇게 하락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에는 충격과 공포 도가니 탕이었어요. 그랬다가 어땠습니까? 지금 유동성 올랐잖아요. 2017년 불장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20년도 이때도 뭐 코로나네 어쩌네 해가지고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엄청나게 유동성 돈 찍었지 않습니까? 이때 불장 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동성 지금 좀 재미없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지금 뭐 계속 연준에서 QT 했잖아요. 근데 이 이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미래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M2인데요. 흰색이 글로벌 유동성이고요. 초록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게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게 이 하얀색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지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초록색도 7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공포였었죠. 이 유동성이 작년 12월 달에 피크를 찍고 감소한 것. 이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거고 반면 저 같은 사람은 7만 달러까지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지금 이 정도도 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어느 순간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예상은 예상일 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빅픽처를 보면 제대로 된 파티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지금 중간 언저리에서 지지부진한 거예요. 10만 달러 제가 예전부터 그 심리적인 벽, 우리나라는 그게 1억이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엄청난 심리적인 저항선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파티가 아직 제대로 특히 알트코인 시작을 아직 안 했고요. 만약에 그래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죠.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더 주어지고 있다. 그 외에는 저는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시면 하얀색은 글로벌 유동성이고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유동성이 2016년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 유동성과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비트코인 뭐 산으로 갔잖아요. 21년도 이제 상승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이 24년 하반기부터 지금 증가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좀 조정을 겪고 있지만요. 긴 방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ISM 지표 이게요 생각보다 중요한 지표입니다. ISM이 미국의 뭐 제조업, 서비스, 뭐 또 전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있는데 저희가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냐,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냐 이걸 이제 나타내는데 50이 기준이라 말씀드렸죠. 제가 이 제조업 지수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지금 지방
이제 뭐 대구랄지 저쪽 이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다? ISM 지수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제조업은 사실 조금 뭐 이게 최첨단 섬진 그 어떤 하이테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소위 이제 부동산 지금 안 좋은데 나중에 부동산에 다시 화랑이 돌고 막 포모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디가 가격이 오릅니까? 강남이 가장 먼저 오르죠. 그 다음에 뭐 마용성이다. 그 다음에 서울 뭐 2급지, 3급지, 경기도 남부, 그 다음에 이게 뭐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아파트가 어딥니까?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이요. 제조업 지수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0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쪼그라들고 있다. 최근에 보시면 이게 그 노란색 밑에 50 이하에서 지금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미분양 아파트 계속 이거 오래되고 있잖아요. 막 물량 쌓이고 있고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ISM 50 이하에 최근에 한 2.5년 정도 최근 길었던 경기 침체죠. 아직도 이제 그 벗어났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막 50을 살짝 넘었거든요. 이제 50.9, 50.8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초록색이 한 달 선행 지표거든요. 이게 new orders는 이제 제조업 이제 물건 신규 주문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한 달 선행 지표로 봤을 때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ISM 그 신규 주문에서 재고량을 뺀 겁니다. 이거는 초록색은 3개월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3개월 선행 지표가 하늘로 솟았죠. 이 얘기는 뭐다? 제조업 그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서도 지금 이제 소위 찬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조업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3개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ISM을 좀 나란히 해놓은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제 심플합니다. ISM 지수가 피크를 찍었을 때 이 비트코인도 나름 피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피크를 찍고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재미없었죠. 그리고 나서 ISM이 50이 넘어간다. 경제가 지금부터 급속도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3년 뭐 비트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ISM 지수가 피크를 찍었을 때 이때가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최고점 언저리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ISM도 이제 하락을 하고요. 비트코인도 하락장을 겪고 그 다음에 또 ISM 지수가 50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016년부터 이때부터 이제 경제가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비트코인도 피크를 찍은 겁니다. 그게 28년 1월달, 2017년 12월달이죠. 그리고 나서 또 ISM 급격하게 지금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하락장이 2년, 3년간 왔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ISM이 50 이상으로 다시 머리를 빼꼼 내밀었는데 이때는 피크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제 코땡땡 때문에 돈을 급격하게 풀어서 이 피크가 21년도 그 3월달, 4월달 조금 빨리 온 거예요. 이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ISM 지수가 때일은 그러니까 early한 피크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조정장이 22년, 23년, 24년 이게 길어졌던 겁니다. 보시면 ISM이 계속 50 이하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이제서야 머리를 50 위로 빼꼼 내민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하락이 길었던 만큼 저는 상승의 폭과 길이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초록색을 보시면 하얀색은 ISM이고요. 초록색은 GMI, 경제 지표입니다. 이게 경제가 좋냐, 안 좋냐. 이거는 9개월 선행 지표예요. 뭐 유동성 지표,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하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ISM이 50.9죠. 그러니까 50 넘으면 팽창,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근데 9개월 후면 이게 몇 월이 될까요? 지금 9개월 후에
ISM이 55.6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고 돈은 시장에 더 풀릴 것이고 금리는 더 낮아질 것이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최소 9개월까지 지금 경제가 확장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55.6이라고 하는 게 기존 제가 60, ISM 60 정도는 찍어줘야 이게 소위 말하는 피크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60까지는 가져야 하기 때문에 9개월 후까지 가봤자 55.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이 올해 말 넘어서 이게 내년 1분기까지도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또 지켜보면 알겠고요. 제가 단순하고 좀 손쉬운 지표들이 뭐냐, 코인베이스 앱 순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뭐 엄청 바깥으로 밀려났을 겁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60 몇 프로, 50 몇 프로가 아니고 최소 앞에 4자가 나와줘야 된다. 47%, 45%, 심지어 44%, 3%까지도 쭉쭉 떨어져 줘야 우리가 그때 팔고 떠나야 된다. 또 하나, ISME 지수가 한 60 언저리 정도 된다? 그럼 그냥 적당히 털고 나가면 어떠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얀색은 ISM 지수고요. 이제 초록색은 올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이죠. 이게 ISM이 올라간다?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도 불티나게 팔린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사랑하는 시즌이 오는 거죠. 그게 알트 시즌입니다. 이제 막 하얀색이 올라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이게 ISM이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올라간다면 알트코인도 따라가지 않겠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 지금 곧 있으면 그 CPI 발표됐잖아요. 그게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 물가 잡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단기간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는 제가 뭐 맞출 그럴 능력이 없고요. 빅픽처를 보여드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얀색은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그 급여 상승률입니다. 예, 하얀색이고요. 초록색은 GMI 급여 상승률인데요. 이 초록색은 10개월 선행 지표예요. 보시면 22년, 23년에 급여 상승률이 지금 피크를 찍었고 이때 물가 상승률 가장 높았었죠. 그리고 지금 초록색을 보면 밑으로 쭉 수직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년간 미국의 임금, 급여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었죠. 이게 실은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이제 그걸로 더 이제 많이 그 물건들을 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물가에 좋지 않았었는데 10개월 선행 지표를 봤더니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월급이 쉽게 말하면 상승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뭐 실직도 할 것이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쓸 돈이 적어지는 거죠. 물가 상승률에도 이게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이다. 10개월 후를 얘기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포인트는 지금 단기적인 것은 급등락이 나올 수 있지만 10개월 후는 글쎄요. 그때는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지금 10개월 선행 지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요. 현재만 보면 강달러죠. 현재만 보면 고금리잖아요. 현재만 보면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별 재미없잖아요. 근데 불확실한 미래에 내 땀과 눈물을 쾌척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가격이 비싸겠죠. 하얀색을 보시면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1년 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하얀색이요. 초록색은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주택 부문의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뭐 22년, 23년 CPI가 엄청났죠. 주택도 이때 큰 가격 상승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1년 반, 17개월 선행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 CPI가 지금 뭐 그 렌트, 그 임차료죠. 그리고 뭐 에너지 가격 이런 게 높아서 여전히 스티키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위에서 놀고 있는데 1년 반 정도 지나면 밑으로 쭉 떨어지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개월 선행 지표니까 주택 가격 지수는 아직도 물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PI를 여전히 위에서 버티고 있다. 이제 조만간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얀색은 미국 뭐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신규 주택 임차료 지수입니다. 이거는 9개월 선행 지수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0%거든요. 이 밑에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렌탈이 뭐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지금 9개월만 지나 보면 렌탈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는다는 얘기가 맞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게 뻔히 보이니까 연준이건 중국이건 유럽 중앙은행이건 돈을 찍어서 이걸 막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이제 오를 수 있다는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 공포가 지금은 크죠. 지금 관세 전쟁 하잖아요. 지금은 뭐 여전히 혼란스럽고 모든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의 적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여기에서 주택을 뺀 지수입니다. 주택 가격만 보니까 좀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 주택을 빼도요. 지금 여기 보시면 1.9%입니다. 뭐 2% 타겟 어쩌고 하는데요. 주택을 빼도 지금 2%가 안 되네요. 이제 뭐 물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사이클 톱 이제 그 파인더 이제 지수죠. 과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위쪽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사실 절반도 안 왔다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는커녕 비트도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 한 2배 이상은 더 가져야 됩니다. 최소요. 이거 이제 비트코인 하얀색이죠. 이제 초록색은 이것도 이제 그 꼭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꼭지에서 최고점에서는 이제 리스키한 거죠.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빨간색 선에 닿아주면 조금 이제 최고점 아니냐. 2011년에 닿았었고요. 2013년에 2번 닿았었죠. 2017년 말에 이거 닿았었습니다. 20년도, 21년 초, 20년 말 이때 한번 또 닿았었고요. 지금은 뭐 20년,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뭐 나름 높았었지만 밑으로 꼬꾸라졌다가 지금은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조차도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인데 2017년 사이클이 하얀색이고요. 초록색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1년은 이제 그 코땡땡 때문에 뭐 연준이나 전 세계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정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2017년 사이클과 뭐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물론 미래 이렇게 뭐 정확하게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스닥도 2017년 이 흰색이죠. 계속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100 지수 어떻습니까? 거의 뭐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는 뭐 올해 주식도 좋게 보고 코인도 좋게 본다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유동성 이제 플로우니까 이제 그 중앙은행 기준으로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전 세계 대표적인 중앙은행 연준, 중국, 뭐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유럽, 뱅크 오브 잉글랜드까지 이거 이제 뭐 그래프화 시킨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2017년 말 이때 유동성이 나름 지금 이 노란색 피크를 찍었죠. 또 한 번 피크를 찍었던 게 21년 3월이었거든요. 요때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동성이 피크를 찍을 때가 비트코인 피크랑 거의 얼추 맞고요. 비트코인 피크를 찍은 다음에 알트코인은 이제 개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는
비트 피크보다 2주에서 3주, 4주 뒤에 최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0 밑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뭐 하락장이 시작이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 강달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뭐 인플레에 대한 공포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시장이 지금 여전히 수축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래서 언제다라고까지는 제가 뭐 모르겠지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건 이제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바나나 존이 실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 총 4번의 비트코인 사이클 중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게 뭐냐면요. correction phase는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correction 1, 조정 1, 조정 2. 그 다음 2017년 사이클에서도 조정 1, 조정 2 보이십니까? 2021년 사이클에서도 조정 1, 조정 2가 있었어요. 지금 어디냐? 지금 조정 1입니다. 조정 1이에요. 그러면 뭐 조정 2, 조정 3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뭐 조정 2 나오겠죠. 그리고 바나나 존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여기서 끝이다. 뭐 본인의 소신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은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독 더 생각이 나는 그 이름, 뭐 워런 버핏 생각이 났습니다. 보유한 주식이 50% 급락하는 것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여기 코인으로 한번 제가 바꿔볼까요? 보유한 코인이 70%, 80%, 심지어 90% 하락하는 것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사람은 코인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데 이제 보통 하락은 잘 생각은 안 하시죠. 주식 시장은 뭐 코인도 똑같아요.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코인도 지금 누군가 인내심이 없어서 분명히 포기를 할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러니까 맹신하라는 게 지금 아닙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원화책을 하면서 꾸준히 견디면서 모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강달러가 약달러로 되는 어느 시점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